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설명을 맡은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모처럼 다시 테크주들이 조금 강세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가지수 지표 발표 이후에 금리 하락 영향으로 조금 풀이가 되고요. 테마를 보시면 바이오 시밀러, 소프트웨어, 친환경, 의료기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에는 1위를 기록했는데 매번 수익률 하위에 있다가 오늘 1위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줄곧 내림세를 겪다가요. 성장주 반등 흐름에 편승해서 조금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오지에는 머크로부터 분사되어서 설립된 기업인데요. 바이오 시밀러 사업도 하지만 이거에 보시면 오르가논의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여성 해서 보톡스나 피임자 같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화이자로부터 분사되어서 설립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는 비아트리스라는 기업과 굉장히 회사 설립 방식과 그다음에 사업 영역이 비슷한데요. 미국 헬스케어 시장은 인수합병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아트리스와 오르가논도 나중에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꽤 큰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탄생을 하는 것이니까요. 월스트리트가 평가한 평균 목표 주가는 $40 선으로 아직은 업사이드가 보이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위를 기록한 것은 이제 기업들을 위한 구독형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기업인 서비스나우입니다. 글로벌 1위의 기업용 IT 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작업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직원들이 각자 만든 정보들을 다른 직원들에게 편리하고 빠르게 또 공유하고 또 이거 집단 지성으로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니까 생각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점이 조금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지향적인 클라우드형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명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게 이제 PPT 만들고 또 인쇄하고 윗분들 찾아가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또 한 소리 듣고 또 시무룩해서 자리 가서 다시 만들고 몇 번을 반복하고 또 결제 받으러 가면 또 결제 받는데 한 세월이고 실화는 아니고요. 제 상상력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오해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상영 본부장님 아래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비효율성이 서비스나우의 동일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는 건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 기업이 돈은 벌고 있는 거냐,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는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2019년부터 이미 에비타, 그러니까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완료된 재무적으로 안정된 회사이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30% 초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연간 매출과 주당 순이익 차트들인데요. 위가 매출이고 아래가 주당 순이익입니다. 시장 한 번도 매출이 역성장한 적은 없었고요. 시장 예상치를 항상 상회하는 순이익 퍼포먼스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월스트리트부터 좋은 평가를 조금 받았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서비스나우를 컨빅션 바이 리스트, 그러니까 강력 추천 리스트에 올렸고 목표 주가와 투자 등급을 상향시켰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서비스나우가 2022년 대비 매출을 3배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695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지금 $489, $400 선이고 2월 8일에 기록했던 최고치가 $600가 안 되는데 이런 목표 주가는 조금 많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조금 놀래서 매수에 임하신 것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 5개인데요. 테크주 급등과 이제 반대로 시클리컬 구경제 업종들이 조금 약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상위 하위가 좀 심플한 하루인 것 같아요.
유명 조사기관 젤만에 따르면은 지난 5월 주택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계약 활동이 4개월 연속적으로 부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MVR과 같은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집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제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건설업체들 투자 심리가 압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4위를 기록했던 이제 캐터필러는요. 어제는 좀 하락을 했지만 호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당 배당금을 8%가량 인상을 시킨 건데요. 이렇게 되면 거의 2%에 가까운 시가 배당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캐터필러의 배당 매력은 점차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순달람의 히든 코너죠.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진짜 기쁜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일은 좀 못 달려서 아쉽기도 합니다. 거짓말인 거 안다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해외 주식 고수분들이 선택한 5종목 보시겠습니다. 수익률 상위 5% 고객분들이 선택한 종목들을 보니까 고수분들의 심장은 정말 야수의 심장인 것 같습니다. 1위가 밈주식 블랙베리고요. 2위가 또 역시 밈주식 AMC 엔터테인먼트, 3위는 대형주지만 전혀 대형주스럽지 않게 움직이는 테슬라까지. 참 이제 고수분들은 변동성 매매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밈주식의 열풍을 이제 일으킨 것은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인데요. 사실 밈주식 열풍이 처음 생겼던 거는 2008년 때부터 쌓아온 감정의 골이 좀 터졌던 사건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개인의 삶은 조금 팍팍해졌는데 월스트리트를 둘러싼 이제 헤지펀드들은 억만장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해가지고 월스트리트를 점거하고 이런 시위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헤지펀드들에 대한 공격이 좀 제대로 반격이 먹힌 것 같습니다. 미국 헤지펀드계에서 그래도 한 10손가락 내에서는 좀 정도에 꼽히는 멜빈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멜빈 캐피탈은 원래 밈주식에 공매도하는 기업으로 헤지펀드로 유명한데 이번 밈주식 폭등으로 한 달 만에 거의 7조 원에 가까운 6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 덕택에 앞으로도 밈주식 열풍은 간헐적으로 또한 산발적으로 발생될 것 같은 예감은 저만 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밈주식 셀오프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에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조금 아쉽기 때문에 테슬라는 어저께 한 2%가량 상승을 했었는데요. 모델 S 차량 인도 이벤트가 오늘 있죠. 한국 시각으로 오전 11시에 개최되니까요. 제가 오늘 이벤트 내용 마저 확인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